여러분은 혹시 태거라는 직업을 알고 계신가요? 2017년 기준으로는 약 30명의 태거가 넷플릭스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소위 성공한 덕후입니다. 주로 하는 업무가 온종일 넷플릭스의 영상 컨텐츠를 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의 태거는 영상 컨텐츠를 보고 나서 특정 기준에 따라 컨텐츠에 태그를 붙이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에는 슈퍼히어로, 열혈의 도전, 사이파이 무비라고 태그를 붙이는 식이죠. 마블사에서 나온 다른 영화인 토르 천둥의 신 같은 경우에는 항공, 우주, 슈퍼히어로, 판타지 영화라는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슈퍼히어로 영화지만 두 영화의 태그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컨텐츠마다 서로 다른 태그가 붙게 되면 컨텐츠를 분류하는 새로운 축이 생겨나게 됩니다. 항공 우주라는 태그를 누르게 되면 같은 태그를 가진 넷플릭스의 모든 컨텐츠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할 이야기는 이 태그와 관련이 깊습니다. 바로 태그를 통해서 그동안 모은 재료를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내 컨텐츠를 만들고자 할 때 초기에 어떤 컨텐츠 소재를 고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그와 관련해서 생산적 소비를 하면서 컨텐츠에 살을 붙여나가게 되죠. 그리고 잠복 생산기를 거치면서 내 컨텐츠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많이 만나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내 컨텐츠와 아주 밀접한 몇 가지 키워드들이 도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컨텐츠에서 중요한 기둥을 이뤄주는 의미 있는 키워드들이겠고요. 저는 이를 태그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다음에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바로 태그를 중심으로 그동안 정리되지 않고 쌓인 온갖 재료를 정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쌓인 글감 정리입니다. 여기서는 만들려는 컨텐츠의 형태가 영상이 아니더라도 메모로 이루어진 거리들을 글감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생각, 재밌는 소재, 인용구, 통계자료, 뉴스, 각종 정보들이 두서없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내 경험, 내 커리어에서 얻은 작은 지혜, 컨텐츠를 설득하기에 좋은 예시까지도 뒤죽박죽 섞여 있을 것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몇 가지가 안 되겠지만 적다 보면 자꾸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하나의 뭉텅이로 보관하지 말고 나누어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게 엉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용구, 정보 통계, 새로 알게 된 사실, 독특한 사례,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식으로 그동안 쌓일 글감들을 한 번에 분류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분류대로 냉장고를 정리하듯이 차곡차곡 쌓아가 보세요. 여기서 글감을 정리하실 때는 커다란 원칙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무엇을 어디에 놓을지 잘 정해두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용구 정리는 인용 폴더 안에 혹은 내 경험 정리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이런 식으로 짝지어서 정리를 해두어야 합니다. 보통 물건 정리에 관해 일관적으로 조언하는 것이 물건마다 자기 자리를 먼저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필요한 물건을 찾느라 허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탐색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무언가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글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글감 중 중요한 글감을 어디에 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글감이 쌓여가는 동안에 내 컨텐츠의 목차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목차 또한 정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두서없이 늘어놓은 글감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사실 아직 목차라고 부르기에는 좀 부족하죠. 저는 이때 이사하는 것을 떠올려 보라고 조언합니다.
이사할 집에 짐이 도착합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커다란 가구를 공간에 흩어놓으며 배치하는 일입니다. 냉장고는 주방 쪽에, 책장은 작은 방에 말이죠. 아직 세부적으로 정리가 덜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반적으로 가구와 물품이 자리를 잡고 나면 세부적인 정리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는 것처럼 목차 정리를 할 때도 전체적으로는 뼈대를 잡고 세부적으로는 다듬어가는 방식이 자연스럽지 않으신가요? 컨텐츠의 목차를 잡을 때도 가장 큰 덩어리는 무엇으로 봐야 할까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컨텐츠가 총 5개의 챕터일지 혹은 7개의 챕터일지 가장 큰 덩어리로 나누어 보면서 자기 자리를 잡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감이 잡히시나요? 네, 맞습니다. 가장 커다란 목차의 하위에는 어떤 내용이 올지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총 5개의 챕터가 얼추 자리를 잡았다면 정리된 글감 목록에서 그 5개를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지 머릿속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목차를 정리해 나갈 때 꼭 기억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 번에 완전한 목차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작가라고 하면 아마 목차를 한 번에 잡고 일필휘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어본 목차는 언제나 가, 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대신 쉽게 이동을 시키면서 고치고 다듬고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차는 컨텐츠 생산자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목차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에게도 안내도 역할을 해주지만 컨텐츠 생산자 스스로에게 지도가 되어줍니다. 그 방대한 분량의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간 지점마다 안내판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게 있어야 내가 어디쯤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챕터 1은 이만큼 완성이 되었구나. 챕터 3은 목차 보완이 좀 더 필요하겠구나. 챕터 4는 아직 내용이 너무 엉성하구나 같은 판단들 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안내하기 위해서도 목차를 반드시 세워보세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글감과 목차를 정리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글감이 정리되고 목차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은 가드닝으로 보자면 무엇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이 많은 글감들을 정리하는 것은 마치 가드너가 아무렇게나 자라는 나무를 가지치기 해나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전체 구획은 선명해지고 세부적으로 다듬는 과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정도가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이 컨텐츠에 대해서 글 한 편 정도는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영상 컨텐츠를 위한 스크립트를 쓰실 수도 있겠고요. 책을 출판한 저의 컨텐츠 생산 경험을 돌아보면 내가 스스로 완주를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80-20 구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기서 80이란 컨텐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목차가 80% 정도는 스스로 눈에 들어오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도 80% 정도는 윤곽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20이란 이 전체 원고에서 20%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을 스스로 작성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목차가 80% 정도 나오고 내용이 20% 정도가 나오게 되면 그 뒤부터는 스스로 완주할 힘이 생기게 됩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기 시작하죠. 이때부터는 마라톤처럼 다소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펼쳐지긴 하지만 처음 맞닥뜨렸던 막막함과 막연함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스스로 알고 있고 그만큼 수행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